지금 뭐 좌파 우파 막론하고 애 낳지 말자 이런 말이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제 왜 이런 말이 지지를 받느냐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한국에 애를 낳을 여건이 안 되는 청년들, 그러니까 낳을 여건은 되는데 귀찮아서 그러니까 애를 낳을 여건이 안 되거나 사실 낳을 여건이 사실은 되는데 귀찮아서 낳기 싫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애를 안 낳는 게 옳은 거다.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말을 해주니까 그냥 지지를 받는다는 거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근데 인간이라는 게 결국에 이 한계를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탐구하기보다는 단순히 내가 옳다고 해주는 주장에 지지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옳고 그르고를 사실 따질 수 없는 순전히 내 욕망의 결과물도 정당화할 수 있다면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애를 낳는 게 옳다, 낳지 않는 게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옳다, 그르다를 따질 수가 없는 그냥 개인 욕망에 맞추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갖고서는 애를 낳는 게 옳다, 낳지 않는 게 옳다고 싸우는 거 자체, 이 싸우는 구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사회의 그 권장 사항 자체는 애를 낳기를 권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애를 안 낳는 게 애국이야. 애를 안 낳는 게 세상을 위한 거야. 애를 안 낳는 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애를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애를 안 낳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애를 안 낳는 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더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을 되게 잘 들어야 돼. 내가 지금 출산을 합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저도 결혼 생각 없고 애를 낳을 생각도 저도 없어요. 근데 낳을 여건도 안 되고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낳지 말자고 또 선동을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좀 뭔가 이상하다는 것과 이 선동을 하는 애를 낳지 말자고 선동을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 논설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미래를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나라는 막장이니까 애를 낳지 맙시다. 한국은 망해야 합니다. 저출산은 오히려 한국에게 축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베베 꼬여가지고 감정적인 해소만 해대는 그런 논설도 뭣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 감정을 해소하거나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에게 지지와 공감을 받기 위한 그런 글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혼주의자들이 난리를 쳐도 사실 결혼과 출산은 권장돼야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쪽으로 고민을 해야지. 그러니까 정치 논설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죠. 어린이들을 위한 과도한 복지 정책, 출산 장려 정책을 하는데 왜 애를 안 낳은 사람들한테까지 그 정책을 위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난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선택할 문제야. 국가가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복지 위주의 출산 장려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더 애를 못 낳게 만들고 한마디로 지금 이 좌파 정부가 주도해갖고 하는 이런 복지 위주의 출산 장려 정책은 오히려 출산을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난 이런 부분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여건 자체를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쪽으로 그런 고민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의 논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어차피 한국은 병신 국가니까 애 낳지 말자. 애 낳지 않는 게 애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런 소리나 하는 거는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난 어차피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못 가질 것 같으니까 다 같이 망하자는 좌파식 하향평준화 선동, 이 선동이거나 또는 그 패배자들끼리 상처를 서로 빨아대고 그러는 추한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혼자가 좋아서 결혼도 출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남들 보고도 낳지 말자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이 외로우니까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끼리 공감을 받으려고 한낱 희망적인 미래도 제시 못하는 소리나 해대면서 동질감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출산 못하는 사람들끼리 공감대 얻어서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그런 헛된 짓들은 좀 그만하시고, 진짜 그렇게 외로우시면 그냥 가정을 만드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남은 남이거든. 인터넷에서 공감대 아무리 주고받아도 그 사람이 절대 본인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 낳는 게 애국이고 애 낳는 게 잘난 거고 애 낳는 게 효도고 이런 인식도 사라져야 돼요. 가정을 꾸리는 거는 남들에게 잘 보이거나 애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개개인의 행복한 인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애를 낳고 결혼을 하는 게 더 제대로 사는 거다. 이런 식의 말도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거에 대해서 뭐 자식 자랑하고 이런 식으로 병신 같은 우월감 가지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지. 근본적으로 이런 새끼들 때문에 비혼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애를 낳았고 결혼을 했고 내가 너보다 더 제대로 살고 있고 이런 식의 생각도 없어져야 돼. 이런 말 하는 새끼들 자체가 잘못된 것들이고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내가 말을 하는 건 여기서 내가 뭐 결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결혼을 해야지 행복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는 뭔가 이 사람이 뭔가 글을 쓰고 뭔가 논설을 주장을 하면은 이 사람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런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제발 뭐 이상한 그 난독증이란 말을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사실 난독증이란 건 이제 독서 장애 일종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관용적 표현으로 그냥 독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냥 넘어갑시다. 글을 이렇게 썼는데 여튼간에 이제 결혼을 한다면은 이제 내가 말을 하는 거는 이제 결혼을 해야지 인간은 마땅히 결혼을 해야지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혼을 한다면은 부모나 사회가 아닌 나와 사랑하는 배우자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뭐 결혼을 해야지 제대로 사는 거고 결혼을 해야지 효도라고 하고 이런 병신 같은 유교적인 식으로 내가 아닌 부모를 위해서 결혼이 강요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현대식 교육을 받은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이것도 결국은 다 유교 탓입니다. 유교로 인한 폐해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결혼 출산 강요에 대한 반작용이랍시고 지금 시대는 애를 안 낳는 게 세상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지랄이라는 거지. 그야말로 이거는 패배자들의 구제불능 중이병 병신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못하고 애를 안 낳는 게 패배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결혼 못하고 애를 안 낳는 게 그게 패배자라는 뜻이 아니라 굳이 출산이 장려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사회적 권장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굳이 이 사회적 권장사항에까지 불만을 가지는 건 답이 없는 거지. 왜냐면은 아니 애를 다 안 낳으면 한국인이 멸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어쨌든 출산이 장려가 될 수밖에 없어.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거는 그냥 다 같이 애 낳지 말고 한국인 멸종하자는 그런 물귀신 선동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건 하지 말란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좌파들이 주로 이용하던 그 페미 선동에서 중요한 행동 강령이 여성들에게 출산을 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건데 참 그 웃기게도 여기에 대한 어떤 출산을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페미 선동을 주도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 페미들이 출산을 하지 말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출산을 안 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 민주당은 중국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인구를 메꾸자는 식으로 자꾸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인들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돼요? 안 되는 거는 중국인들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거기에 작은 중국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나라 전체가 중국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나라를 먹는 거지. 예. 결국에는 그러면 한국도 중국어랑 한국어 혼용하고 이런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그 중국인들을 계속 데리고 들어오려고 한다고. 그 인구 빼면은, 진짜, 인구 빼면 시체인 중국 그 인구가 막 남아 돌아가고, 그 넓은 땅덩어리에도 인구가 남아 돌아서 어쩔 줄 못하는 그 중국 인구들을 한국으로 다 끌어 들어오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서운 얘기거든. 그러니까,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중국인 데리고 오는 건 안 되죠. 그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근데 민주당 애들은 어떻게 난 되게 골 때리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중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의 저출산을 메꾸자고 하는 그런 정당이 아무렇지도 않게 집권을 할 수가 있냐는 거야. 뭐 친일파 우선 지랄하는데 친일파들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해본 게 지금 시대 사람들이 피해본 게 뭐가 있어요? 다 중국하고 민주당 그 좌파들로 인해 갖고 어떤 경제가 안 좋아지고 다 그런 식으로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 얘기가 또 샜는데 흥분해갖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어떤
페미들은 주로 좌파들이 이용하는 그 수단이 페미니즘인데, 이 페미니즘에서는 여성들한테 출산을 하지 말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앞두고 그 좌파 민주당은 또 중국인들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러면은 애초에 한국 여자들이 애를 많이 낳았으면은 중국인 데리고 들어오자는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을 텐데,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중국인 데리고 들어오자는 이 주장에도 설득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연결고리를 무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음모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이게 이해관계가 딱딱 들어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페미로 인해서 한국인 인구를 줄이고 한국을 중국화합시다. 근데 지금 우파란 애들도 우파란 애들도 뭐 비혼 어쩌고 하면서 뭐 비혼을 되게 우파들에서 비혼이 되게 막 강조가 되고 지금 있어요. 지금 우파 유튜버라던가 우파 뭐 또는 블로거 이런 애들 중에서도 이 비혼을 점점 강조하고 뭐 지금은 비혼이 애국이야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이렇게 막 이런 식의 선동에 자꾸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파라는 애들도 좌파 페미니즘과 똑같은 목적으로 지금 가려고 하냐는 거죠. 이게 보면은 좌파들이 어떤 북괴를, 이 괴뢰 정권이라든 북괴를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버렸고, 좌파들이 또 주도로 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종전선언을 안 한다고 전쟁이 나고 종전선언을 한다고 전쟁이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북괴를 온전히 독립국가로 인정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 휴전선 이북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게 종전선언이거든. 이걸 왜 합니까? 여기서 말을 딱 바꾸면은 이북 영토 포기가 돼요. 종전선언은 이북 영토 포기가 되는데, 종전선언을 하는 게 맞냐 아닌 게 맞냐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이북 영토를 포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가 그게 올바른 질문이거든. 근데 우파들도 영구 분단론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어떤 비혼 이런 거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게, 저희 우파라는 새끼들은 99.9%가 영구 분단론자예요. 지금 우파 유튜버들 거의 100%가 영구 분단론자예요. 우파 유튜버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얘기를 요만큼이라도 꺼내면 나도 빨갱이 취급을 당해요. 근데 그 자칭 친일이라고 하는 그 몇몇 유튜버들이 굉장히 영구 분단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북의 정식 정권으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이북 영토를 우리가 포기하는 게 맞다는 겁니까? 라고 영토 문제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논리적인 해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어떤 남한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재산 가치에 뭔가 변동이 생길까봐 겁이 나는 거죠. 통일을 해버리면은 통일로 인해서 뭔가 이 전반적인 또 경제 흐름이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남한 쪽에 투자해 놓은 자산 가치가 혹시 떨어질까봐 그게 겁나니까 지금 영토 포기하자고 하는 게 지금 우파 영구분단론자 새끼들인 거죠. 얘네들은 우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이거 내가 좆도 씨발 막 이런 거 올리면은 100명도 안 보고 조회수 100도 안 나오고 존나 학고의 병신 같은 채널이라서 내가 말하는 거에 파급력은 없겠지만은 이거 본 사람이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이거 분명히 개념 똑바로 하셔야 돼요. 통일을 만년 후까지 통일을 못해도 영유권은 끝까지 우리 영유권인 거예요. 이북 영토는. 지금 당장 통일은 못하겠지. 먼저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세습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공화정 국가가 돼서 그쪽이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는 통일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은 못하죠. 지금은 그냥은 못하죠. 근데 이 순차적인 통일을 하자는 것까지 그 사람들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병신 새끼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냐 하면은 어차피 통일을 하자고 추진을 해도 뭐 30년, 40년 후까지 통일될까 말까요? 김정은이 죽을 때까지 안 될 거고 김정은이 죽어도 어차피 다른 새끼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북의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에야 통일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통일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구 분단론자 우파 개새끼들은 존나 개새끼들인 게 지가 뒤진 다음에까지도 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투자 가치가 떨어질까봐 겁이 나니까 통일을 추진하는 것까지도 막고 아예 영구 분단론으로 그냥 대대손손 자기들 재산 가치를 굳히기를 하겠다는 거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제발 이 사람들을 우파라고 믿지 마세요. 제발.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똑같다는 거지. 페미들이 말하는 거나 우파 비혼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나 결국에는 출산을 하지 말자고 하고 대한민국 인구를 줄이고 대한민국 인구가 완전히 대한민국 인종이 그냥 멸종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 이 목적지가 똑같다는 거죠.
이 목적지가 똑같듯이 좌파들이 북계 독립국가를 인정을 하고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나 우파들이 영구 분단하자는 것이나 결국에 이북 영토 포기하자는 건 똑같은 결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칭 그 우파라면서 혐한이나 해대면서 이런 것들이 뭐 한국은 어차피 막장이니까 애 낳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비출산 선동 운동을 하는 거나 페미들의 결혼 출산 거부 선동질이나 결국에 대한민국 인종 멸종으로 가는 목적지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말을 하듯이 뭐 중국의 대한민국 망국 선동 공작질은 좌파 우파를 가리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파라는 애들도 이 친중 세력들이 굉장히 완전히 잠식이 된 게 우파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우파나 좌파냐, 뭐 친일이냐 친중이냐 이걸 보는 것보다 결국에는 주장하는 바가 현실적으로 가는 종착점이 어딘가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까닭이 바로 이런 겁니다.